공기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신선한 공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공기, 좋은 피를 소유하려면 호흡을 잘해야 한다. 깨끗한 공기를 충분하게 그리고 깊이 들이마시면 폐가 산소로 가득 채워지고 피는 깨끗해진다. 좋은 호흡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소화를 더욱 원활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안락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해준다. 네, 신선한 공기가 우리의 좋은 피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겠네요. 좋은 공기는 도시 속에 많이 있죠? 아닙니까? 예.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환경성 질병부담 평가에 따르면 대도시의 대기오염과 실내의 공기질이 국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0일 한국표준협회는 코엑스에서 실내 환경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실내 공기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실내 공간의 공기는 대기와 달리 다양한 오염물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빌딩 증후군, 새집 증후군 등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내 환경의 유해인자와 건강에 대한 발표, 실내 공기질 인증 획득과 그 활용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실내 공기가 인체에 가장 많이 악영향을 미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내 공기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우리 인체에 미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창문을 많이 만들려고 이 건물을 지으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기둥 저런 것들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쪽에 동쪽과 남쪽에 전체를 다 창문을 만들려고 했는데 저 기둥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실이 이렇게 넓게 하려면 기둥이 빔이 이렇게 굵은 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걸 잘라야 된다고 그래서 못 넣었는데 저는 창문을 열면 확 공기가 나가버리고 들어오고 창문을 열면 햇빛이 확 들어오고 이렇게 구상을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제약 때문에 못했는데 우리가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가끔 서울에 나가서 백화점이나 또는 시장을 가보면 한 1시간쯤 지나면 머리가 아파요. 여기서 좋은 공기만 마시다 그렇게 하니까 금방 이게 오더라고요, 사인이. 그래서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신체에. 네. 산소량이 많이 필요한 인체의 주요 장기들 1순위 뇌, 2순위 폐, 3순위 심장, 4순위 간장, 5순위 신장, 6순위 췌장. 네,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폐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시에 나가자마자 이게 답답하다고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서도 어떻게 지내야 되고 또한 여기에서 산소를 어떻게 많이 호흡하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몸속에서 산소의 역할. 소화, 산소는 큰 분자의 음식을 작은 분자로 분해한다. 연소, 소화된 영양소가 세포에 흡수되면 산소는 연소시켜 열과 에너지를 방출시킨다. 확장, 산소는 혈류량 증가 및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모세혈관을 확장시킨다. 네, 산소의 역할이 소화, 연소, 확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네. 체내의 산소 결핍 원인은 무엇인가? 의복, 화학섬유 의복은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한다. 환기, 밀폐된 창문 및 불량한 주거 조건이 산소 부족을 가져온다. 문명의 이기로 활동량이 부족하므로 산소 부족을 가져온다. 산업 발달로 공기의 오염 및 신선한 공기 결핍으로 부족 현상이 온다. 네, 산소의 결핍 원인은 의복, 화환기, 문,
그다음에 문명, 산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옷도 화학섬유가 아닌 것들을 입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실수한 것들이 창문. 창문을 하루 종일 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창문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실험은 6시간 이상 모든 문을 닫아놓은 다음 유해 미생물의 양을 측정하고 30분 동안 환기를 시킨 후 다시 유해 미생물의 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놀랍게도 환기를 시킨 지 30분이 지나자 실내 공기 중 유해 미생물 수는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는 0.7회 이상의 환기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7회니까 1시간 동안 약 한 70%의 공기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되도록 2시간에 한 번씩 자주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고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 30분씩은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내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1시간에 한 번씩은 10분 이상 창을 열어둬야 하며 차 안에서도 문을 닫고 10분 이상 달리면 공기가 탁해지기 때문에 1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권장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환기와 함께 청소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미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없애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눅눅하다, 우리들이 흔히 눅눅하다라고 느낌이 드는 그 축축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의 물기를 제거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먼지가 아까 매개체라고 얘기했듯이 먼지를 가장 저감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청소할 때 이렇게 먼저 빗자루질을 하고 그다음 걸레질을 하는 게 저희들 생활이었잖아요. 그거보다는 일단 젖은 수건으로, 젖은 걸레로 먼저 제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그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비를 통해서 창틈이라든가 이런 데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가 이렇게 새어 들어오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약간이니까 문 열어놓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걸 제거해 주는 거. 그리고 옷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환기가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환기를 시켜주는 그러한 생활 태도를 가진다면 많이 저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환기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집과 건물의 구조는 갈수록 환기가 어려운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요즘 아파트들 보면 옛날 아파트랑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형태도 많이 달라졌고 발코니도 많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나 아니면 이제 초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에 비해서 환기를 자연스럽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하려면 이제 에너지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될 거고 그 건물을 사용하시는 제실자분들께서 충분히 에너지를 일부 사용하더라도 충분한 환기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계식 환기 장치를 설치를 해놓고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아파트 보시죠? 그런 아파트. 저도 처음 가서 놀랐어요. 창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몇 개, 한두 개 이렇게 내놓고 그거 열고 닫고 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없애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열고 닫게끔 했는데 자동으로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으니까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고급 아파트 오히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사는 게 제일 좋죠. 네. 밀폐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방에서 삶으로 야기되는 결과는 이런 것들이다. 신체 조직이 약하고 불건전해지고 순환이 억제된다. 피는 깨끗하고 생기를 주는 하늘의 공기에 의하여 깨끗하고 활기 있게 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을 통하여 느리게 흐른다. 신체의 온 조직이 쇠약해지는 동안 정신은 억압되고 우울해진다. 그리하여 열병과 그 밖의 심한 병들에 감염되기 쉽게 된다. 네.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나쁜 공기도 있을까요? 그렇죠. 깨끗한 공기를 마셔서 나올 때는 아주 나쁜 공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차 운전하고 할 때 여기서 교회까지 갈 때
문 여러 번 제가 여닫고 있죠. 네, 여러분 유심히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자주 제가 여닫고 해요. 왜냐하면 이 차 안에 11명, 12명이 타 있으면 그 나쁜 공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셨는데 남편이 아주 술고래예요. 근데 저녁에 들으면 밤새 코를 곤대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취해가지고 보질 않대. 남편에 있는 그 알코올 기운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 같이 숨을 한 방에서 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방 안의 공기를 여러분 깨끗하게 잘 간수하셔야 될 거예요. 아까 영향을 가장 미치는 것이 공기라고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 건강에. 체내 산소 결핍 원인은 무엇인가? 질병, 폐질환, 기관지 질환, 혈관 장애 등은 산소 공급 능력을 저하시킨다. 흡연은 독가스로 산소가 결핍된다. 긴장, 스트레스는 얕은 호흡을 유도하여 산소 부족을 초래한다. 네, 질병 때문에 우리 공급 능력이 저하되고 또한 흡연, 이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한 겁니다. 자기도 나쁠 뿐만 아니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이 호흡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악의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걸 몰라서 옛날 총각 때 담배를 피느라고. 근데 이것을 담배를 핀 지 몇 년 후에 어느 날 제가 옷장 문을 열어보니까 이 담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걸 몰랐어요. 피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옛날에, 요즘은 잘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집안에서 아버지가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까지 이 악 영향이 얼마나 미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이 담배는 즉시 끊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 몸에. 그래서 그 코미디언 이주일 알잖아요. 그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담배 피지 말라니깐요. 유언을 남겼어요. 자기의 그 모습이 산소 호흡기 달고 그런 모습을 사진을 찍어주면서 제발 피지 말아라. 나처럼 폐암으로 죽지 말라. 강력한 메시지가 그분에게서 왔어요. 네. 우리 가슴 속에는 아주 중요한 장기 2개가 있습니다. 바로 심장과 폐인데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중에 산소만을 골라 혈액에 전달해주는 폐는 심장을 둘러싸고 마치 보호막처럼 펼쳐져 가슴 속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 길이는 약 25cm로 꽤 큰 크기인데요. 그렇다면 무게도 그렇게 무거울까요? 아닙니다. 폐의 무게는 약 1kg 정도로 크기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편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폐 속에 있습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같은 공기가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얇은 공기 주머니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모양은 마치 구멍이 송송 뚫린 스펀지와도 같은데요. 허파과리라고도 불리는 아주 작은 공기 주머니들, 즉 폐포는 한 개에 0.1에서 0.2mm 크기로 폐 안에 무려 3억에서 5억 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폐에 폐포가 잔뜩 있는 이유는 공기와 혈액의 접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인데요. 무수한 폐포들의 겉표면은 모세혈관이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공기교환이 이루어지는데 모세혈관 속 혈액은 갖고 있던 탄산가스를 폐포에 주고 폐포에 있던 산소는 다시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나쁜 공기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기침이 나는데 이때 간혹 피냄새가 날 때가 있죠. 그게 바로 폐포의 모세혈관이 손상됐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여러 이유로 폐가 손상되는 질환에는 폐암, 폐렴, 천식 등이 있습니다. 폐암보다 더 많은 폐질환이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병 때문에 10초에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 사망 원인 4위에 해당할 만큼 아주 위험한 만성 폐질환입니다. 폐에 염증이 생겨 숨이 차고 폐 기능이 저하되는 이 질환은 흡연이 주 요인입니다. 감기와 상관없이 늘 가래와 기침이 잦고 숨이 찬 게 특징이죠. 폐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연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걸 모르고 제가 10여 년 동안 피웠네요. 이걸 그때 알았더라면. 근데 이 그러한 폐쇄성 폐질환은 회복이 잘 안 돼요. 약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번 망가지면 그렇게 죽어가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영상 한번 틀어드렸는데 그 폐질환 앓으면서도 이걸 피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이라도 좀 편안해지면 또 피고. 우리 이 담배를 만든 존재는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아주 특별한 것을 만들어냈어요. 네. 호흡의 과학적 작용. 호흡의 과학적 작용, 독일 와프부르크 독일 노벨상 수상자. 화학적 작용, 산소의 흡입과 탄산가스의 배설, 식사의 연소와 에너지, 발생 및 노폐물 배설, 산소는 신경의 영양원으로 산소가 부족할 때 신경활동의 둔화, 신경마비, 근육경화, 혈액의 혼탁, 각 기관의 운동력 부족 및 두통의 원인이 된다. 뇌는 흡입 산소의 4분의 1을 필요로 한다. 물리적 작용, 인간은 호흡 운동으로 환경막을 상하로 운동시키고 복근, 흉근 등의 수축과 이완으로 피의 순환이 좋아지고 내장 활동이 왕성하게 되어 건강에 좋다. 이 뇌는 4분의 1을 소모한다고 그러네요. 우리가 머리를 쓰는 동안에 얼마나 이 산소가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공급하려면 우리의 호흡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호흡이 대부분 이 가슴에서 이렇게 해요. 근데 배에서 하면 훨씬 많은 양을 호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배로 호흡하는지 가슴으로 호흡하는지를 누워서 여기에다가 뭘 올려놔 보세요. 그러면 이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를 봐야 돼요. 안 움직이고 있으면 가슴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만 움직이면 소리도 또 공기도 이 잘못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식호흡을 해요. 그래서 복식호흡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세요.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강의를 어떨 때는 하루에 4번, 5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목이 아파요. 근데 복식호흡을 하면 목이 훨씬 덜 아파요. 여기서 소리만 내니까 아파 이게. 근데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이 목은 통로 역할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덜 들어요. 그래서 몇 시간씩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식호흡은 폐 건강에 좋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에너지가 덜 들어요. 그래서 음악가들은 이 복식호흡하는 것, 여기 우리나라 1인자 여기 살았어요. 예. 바리톤 1인자. 부인이 그 암에 걸려서 여기 오셔서 일로 아주 이사 와가지고 한참 살았어요. 몇 년 동안.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 보면 거의 대부분 이 배에서 나오는 소리. 그래서 울리는 거 몰려가지고. 복식호흡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수축. 약한 순환기관과 허약한 체질을 가진 자들, 특별히 지나치게 옥내에 갇혀 있으므로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여자들에게 옥의 활동이 유익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피는 신선한 공기와 운동의 부족으로 불순해졌다. 이런 사람들을 옥내에 머물게 하는 오락을 제공하는 대신 내 옥외의 매력을 갖도록 유의해야 한다. 건강의 원칙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병원에서 약해지면 가둬놓는 거예요, 병원 안에. 그러면 병원 안에는 온갖 그 여러 가지 병들, 이 병으로 인해서 공기가 많이 더러져 있잖아요. 이걸 교체도 안 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프더라도 나가는 거예요, 자꾸. 제가 몇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방에 계시지 마세요. 뒤 마당에 나가 계세요. 옷을 따뜻하게 입고 장갑도 양말도 두꺼운 거 신고 뒤에 우리 운동기구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거기 가서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 잣나무 숲이 있잖아요. 그 잣나무 숲에 거기에 일부러 그거 걸어놨잖아요. 이거 해먹. 거기 누워서 좀 누우시고 그것을 삼림욕이라고 그래요. 삼림욕. 네. 거기 가서 좀 누워서 지내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 어떤 부부가 거기 누워서 뒹굴뒹굴 노시더라고요. 우리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 네, 요즘 임신부들은 태아의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태교 활동을 하는데요. 하지만 오염된 공기에도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매일 들이마시는 오염된 공기가 태아의 지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연구진은 워싱턴의 빈민가 등 공해가 심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 말기 여성 249명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에게 공기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배낭을 외출 시마다 착용하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Inside is a pump 가방 attached to 안에 this 펌프가 device, which then 들어있어서 산모가 collected a 들이마시는 sample of the 공기를 air the 그대로 mother was breathing. 저장해요. 5년 후 이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의 IQ를 측정해봤습니다. 그 결과 오염된 공기를 비교적 많이 들이마셨던 산모 140명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IQ가 평균 4 내지 5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ow the average reduction was 4 개인차도 points. 있었지만 For some 평균 children it would be 4포인트 less, for some more. 낮았어요. 오염된 공기가 수은 중독만큼이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Higher exposure to air 출생 pollution 전 공해에 prenatally 많이 was a 노출된 risk 아이들은 factor for 5살쯤 reduced 지능이 IQ 떨어질 scores 수 at age 있어요. 5. 산모가 공해에 많이 노출되면 조산 확률은 물론 태아가 저체중으로 태어날 위험성도 크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천식이나 발달장애에 시달릴 확률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f that affects his 아이들이 성장하는 development 내내 growing up, 부작용이 that's 나타날 수 actually very 있다면 걱정이죠. concerning to a parent. 공해로 인한 태아의 뇌 손상을 막으려면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창문을 닫고 지내는 게 좋습니다. 또 외출 시에는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조언입니다. 심각하네요. 태아들은 오히려 그렇게 큰 영향을 받네요. 그래서 공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좀 염두에 두고 생활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최적의 환경을 주고 있잖아요. 이 뒤에 이 삼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혼탁하고 병균이 섞여 있을지도 모르는 공기를 호흡하면서 하루에 3시간 내지 5시간을 지내야 한다. 평생 동안 병약하게 되는 원인이 이런 교실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두뇌는 인체 중에서 가장 미묘한 기관이며 전신의 신경을 지배하는 곳이므로 가장 큰 손상을 받는다. 네, 어린아이들에게 교실 안에 꽉 막아놓고 문을 그리고 보통 3, 40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얼마나 이게 해로운지. 특별히 이 아이들은 머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서 우리 숲속교실에서는 얼마나 쾌적한 환경입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찾아오기 시작해요. 모르니까 그 어린이집 유치원 거기에 뭐 100명, 200명 쫙 해놓고 그 안에 콩나물 같잖아요. 문을 꼭꼭 닫아야 되고. 그런데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그 어떤 이 생기가 보이잖아요. 물고기도 많이 잡아놓으면 비실비실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몇 마리 없으면 큰 수조통에 그러면 물고기도 생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생기가 보이잖아요. 또렷또렷하고 노래도 할 때도 또렷또렷하게 하고. 네.
원활한 산소 공급 방법, 운동,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준다. 호흡, 심호흡, 복식호흡은 적정량의 산소를 공급해 준다. 산보, 소나무, 전나무 숲길을 거닐면서 심호흡으로 산소를 얻는다. 섭생, 생야채와 과일은 많은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생수, 깨끗한 물에는 다량의 산소가 들어있다. 네. 이제 우리가 산소를 취하는 방법들이에요. 운동, 그 다음에 복식호흡. 우리 이러한 그 산소를 공급해주는 나무들이 그 침엽수는 우리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그런 기운을 발해요. 네, 활엽수는 우리 몸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침엽수와 활엽수가 있는 산에 들어가면 이것을 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뒤에 그래서 잣나무, 전나무, 소나무 이런 것도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누가 여기다 돼지를 한 마리 길렀어요. 돼지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를. 근데 그 가까이 지나갔는데 몰랐어요. 돼지를 길렀는데. 만약에 도시 가운데서 돼지 기르면 어떨까요? 옆 사람이 난리 버거질 거예요. 냄새 난다고. 왜 그런데 몰랐을까요? 나무들이 정화를 시켜버려요. 냄새가 안 나. 동물들이 수없이 똥을 싸고 다니잖아요. 냄새가 안 나요. 다 정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공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절대로 필요한 공기를 자기 자신에게서 박탈하기 때문에 폐와 간이 병들게 된다. 공기는 값없이 제공된 하늘의 축복이며 신체 조직에 전기를 일으켜주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조직은 질병으로 채워지고 정지 상태가 되고 힘이 없고 약해질 것이다.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심 걱정하는 중에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근데 근심 걱정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을 짧게 쉬고 있어요. 근육이 긴장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깨, 척추로 내려가는 이 어깨 근육이 딱 굳어 있어요. 그것을 거기 눌러주면 시원하잖아요. 그냥 주로 긴장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고 있다. 근데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아유, 죽일러.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쉬고 있기 때문에 자주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아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이 활발하게 폐가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자연들이 있잖아요. 마음껏 활용해야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천연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사이다. 깨끗한 공기, 산뜻한 햇빛, 꽃과 나무들, 가수원과 포도원, 그와 같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5개 활동 등은 건강을 주고 생명을 준다. 네, 천연계 우리들에게 얼마나 정말 좋은 것인지. 그런데 이 천연계를 활용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뭐죠? 개, 소. 자연 환경을 옆에 두고도 우리는 이것 활용 못하니까 개나 소나 이런 것처럼 자기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좀 멍청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게 저렇게. 그래서 2008년 4월 신종플루가 발생하기 1년 전 제주도에 위치한 한 돈사에서는 아주 특별한 실험이 진행됐다.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치명적인 위험성을 지닌 질병, 즉 구제역, 결핵, 광우병, 조류 인플루엔자, 사스와 같이
동물의 질병이 인간에게 전염되면서 동물과 인간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인수 공통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우리 주위에 많은 근래에 많이 없었지만 일본 내염이라든지 또 근래 여름철에 유행하는 그 식중독 중에 하나인 살모넬라 균 감염, 살모넬라에 의한 그 설사하는 식중독, 그것도 일종의 인수 공통 전염병이죠. 중국에서 이게 유행한다고 언론에서 봤는데 흑사병도 일종의 인수 공통 전염병이죠.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스,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인수 공통 질병의 경우 대부분 동물에게서 발병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된다. 이 때문에 동물의 면역력을 강하게 해서 질병 발생률을 줄이게 되면 인간에게 전염되는 변종 바이러스의 감소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인수공통 전염병 어떤 그 원인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는 또는 뭐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던 그런 인자들이 그 축산 시설에서 어떻게 보면 그 발생 원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 그 떠다니는 어떤 유해 미생물을 제어할 수 있는 이 공기 제균기를 뭐 개사라든지 돈사에 적용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전이되어서 그 어떤 그 유해성을 나타내는 그런 병원성 미생물들을 발생원부터 이렇게 사전에 제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기 중 유해 미생물의 양을 줄인 다음 돼지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나아지는지 측정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더 성공적이었다. 돈사 내의 환경을 쾌적하게 바꿔줌으로써 돼지들은 성장률과 면역력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에 걸리는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 것. 가축의 질병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네, 가축에게도 이렇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을 쉬니까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거죠. 많은 불쌍한 짐승들을 외양간과 마구간에 남아있는 더러운 독소가 섞인 공기를 호흡하게 된다. 그런 짐승의 폐는 불순물들을 흡입함으로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질병이 간 부위로 옮겨지게 되고 그 짐승이 전 체내가 병들게 된다. 병든 짐승들을 도살하여 시장에 내놓으면 사람들은 이런 유독성 동물의 고기를 마음 놓고 사서 먹는다. 이런 방법으로 온갖 질병이 번지게 되는 것이다. 네, 육식이 왜 해로운지. 네, 그래서 이러한 고기를 갖다 내다 파는데 이 고기는 이런 호흡을 잘못해서 생긴 폐사된 돼지입니다. 절대 써놓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먹는 거야.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닭, 오리 기르는 사육장에 가면 볼 수도 없을 정도에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것도 저렇게 좋은 이런 그 시설이 아니고 어떤 데는 온실처럼 지어놨고 그 속에서 이 닭들을 길러요. 온실로 빽빽하게 쌓여있어요. 그래서 보셨잖아요. 저런 장면들. 다 묻어요. 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오래전에 미리 이야기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 인수합동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으로 우리에게 왔어요. 인수공통병. 그래서 돼지에게 있는 병이 인간에게도 왔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돼지는 돼지병, 사람은 사람병이 따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공통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고 깨끗하게 길러서 그들이 만약에 이제 먹는다면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될 텐데 얼마나 지저분하게 기른지를 몰라요. 우리도 이 세상이 지저분해요. 우리도 영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호흡해서 산소도 우리가 공급하고 그러는데 영적으로도 호흡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죠? 영적으로? 네? 어떻게 하늘과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창문을 열어야 돼요. 하늘 창문을. 어떻게 열어요? 주님은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하셨다. 충동과 감정의 창들을 하늘로 향하여 활짝 열어 젖혀야 한다. 이기심과 세속의 먼지들을 내어보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의 방들을 휩쓸고 지나가야 하며 상상은 하늘의 주제들을 명상의 제목으로 가져야 하며 본성의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결케 되어야 하며 활력을 얻어야 한다. 창문을 열어주면 방 안에 있는 더러운 공기가 나가고 새로운 그런 아주 산소가 많은 공기가 들어와서 방 안을 다 바꿔놓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세속적인 것들, 음탕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근데 창문을 열지 않으니까 이게 바꿔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영적 호흡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죠? 어떻게 문을 열죠? 어떻게 하늘과 같이 호흡을 하죠?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땅에 더러운 이 땅에서 살지만 그러나 언제나 깨끗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들의 호흡은 계속 하늘 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안 하니까 우리는 똑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 호흡을 안 하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남을 악하게 추측하는 것,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 등은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은 진리의 원칙과 일치하는 것이다. 진리는 언제나 순결하고 깨끗하며 이기심이 섞이지 않은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이 속에서 죽일 놈 이게 돌리고 있고 이거 더러운 공기 이게. 그런데 하늘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호흡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마음껏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하늘의 공기를 마실 때에만 우리들의 정신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이 호흡을 하지 않고 있으면 거의 쓸데가 없는 것이죠, 이게. 비록 우리의 주위가 부패된 분위기로 둘려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더러운 공기를 호흡하지 않고 하늘의 깨끗한 공기 가운데서 살 수 있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올림으로 불순한 망상이나 불신성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막을 수 있다. 네. 하늘의 창을 열고 이 땅에 더러운 공기를 막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하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면서 하늘 공기를 마시면서 이 땅의 이 더러운 세상에서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 시대에도 아주 땅이 부패했어요. 그 땅에 더러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심판이 시작이 되고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고 노아 방주가 그래서 그때 있었고 심판이었어요. 그때 아주 더러웠어요, 세상이. 그런데 그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에녹은 하늘 공기를 마시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그에게는 기도가 영혼의 호흡 같았으며 그는 바로 하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네. 에녹은 하늘 분위기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죠? 300년 동안이나. 어떻게 동행했는가? 그것은
하늘의 공기를 호흡했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는 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00년 동안이나 동행했어요.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의 공기를 호흡했던 것이. 매 순간 물어보는 거예요. 그의 속에 더러운 공기가 찼을 때 빨리 창문을 여는 것이. 남을 미워하고 이기심이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의 추억이 자기에게 괴롭히고 그럴 적마다 빨리 창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의 창문을.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봉사자 중에 한 분이 그 홍 집사님. 이분은 오랫동안 신앙을 해왔는데 이 호흡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저 형식적인 기도였어요. 근데 남편이 참 힘들게 했어요, 한때. 그런데 그 남편이 힘들게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힘들게 하고 했을 때 처음으로 여기 와서 호흡하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수십 년 만에. 그래서 그가 이 이긴 경험담을 했는데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들 때는 기도도 할 수 없었고 말씀은 더더욱 볼 수 없었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차라리 죽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결국 저는 정신과에 가게 됐습니다. 정신과에 가게 되면서 약을 먹으면서 아, 이것이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집요하게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제 심장이 한번 뛰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도 심장이 너무 뛰어서 제가 미친 여자처럼 방과 거실을 오가면서 그냥 하나님께 푸념식으로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야 되냐고 그냥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저에게 한 생각이 스쳐갔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 하는 생각이 번개같이 스쳤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음성이구나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고 힘들어할 때 어느 분이 쉼터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제가 2007년 12월 프로그램에 쉼터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쉼터에 오면서 원장님과 사모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게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건 30년 가까이 쉼터 오기 전에 신앙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지만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내 생활에 깊숙이 매 초마다 나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어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게 어떤 희망이 솟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 마음으로 정말 미워하고 정말 싫어하고 정말 끔찍히 제가 제 마음에서 띄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용서가 안 되고 했던 그런 부분, 그것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게 도대체 하고 싶은데 잊고 싶은데 이 기억이 안 지워지고 사람을 보면 힘들고 밉고 이것이 도대체 왜 나에게 오는 건지 제가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쉼터 프로그램 중에서 들을 때 거기에서 제가 뭔가가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정말 저는 예수님을 만나뵙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쉼터에서 가르쳐준 말씀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각과 어떤 사건이 내 앞에 닥쳤을 때 그 순간을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는지를 가르쳐 주셨을 때 제가 결심하고 저도 해보겠다고 하고 돌아갔거든요. 지금도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매일 매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제가 쉼터에서 봉사하면서도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또 일을 잘못 처리하게 되는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지금도 실수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제가 소망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제가 예수님 잊어버리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혹여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일을 할 때,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저 조건 없이 순종할게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제 목숨이 다하는 날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확실한 길인지 저는 확신하면서 가는 길이거든요. 우리 쉼터에서는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저도 말씀으로 회복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쉼터에서 오직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아요. 말씀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온전히 회복할 수 있고 온전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제가 꼭 하늘에 가서 뵙고 싶은 분이 계세요.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해서 꼭 뵙고 싶은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저에게 사랑을 처음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을 꼭 뵙고 싶어요. 네. 목숨을 다해서 이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늘 공기를 마시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을 가지고 이게 봉사를 해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기쁜지 몰라요. 이기적으로 또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봉사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봉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늘 공기를 마시면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이 죽이고 싶은 생각. 저분 얘기를 들어본 어떨 때는 눈물이 나서 못 듣겠어요.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는지. 그런데 그 기간을 하늘 공기를 마시면서 이겨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분이 봉사할 때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도 이 심호흡을 합시다. 하늘 공기를 마십시다. 그래서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에녹이 이 땅에서 하늘 공기를 마시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더러운 공기들을 내어 보내버리고 하늘의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이 싸움에서 이긴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꼭 그 일이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